여러분 지난번에 그 제가 그 리스폰스 페이퍼를 보면서 아, 이 엄살에 속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청 잘 읽던데요, 여러분. 잘 읽고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후회할 뻔했으나 그래도 그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거 나름 최선을 다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했어요. 근데 이제 글 쓰는 예 중에 이제 여러분이 주제문도 제자리에 되게 잘 놓고요. 주제문도 깊이 있게 잘 놓고 인용도 잘 찾아서 근거를 대는 것도 이제 많이 연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분석, 더 효과적인 분석,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테크닉을 배워보려고 해요. 벌써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가져왔거든요. 이제 주제문 넣고 여기를 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포맷을 다 갖춰서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렇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더 강화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조금 약하게 근거를 대는 경우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하나 턱 넣고 아니면 문장이나 뭐 두 문장 이렇게 딱 넣고 여기를 보면 얘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저더러 독자더러 알아서 그 문장 내에서 내가 뭘 봤는지 네가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예의 바르지 않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 학생이 여기서 뭐를 봤길래 이것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구나라고 제가 알아내야 되게 돼 있는 글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분석적인 글쓰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글쓰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지금 연습하듯이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있는 글의 경우는 특히 인용을 넣어준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독자가 읽어주리란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인용을 보고도 난 다르게 해석했는데 얘가 그냥 글쓴이가 이걸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이렇게 읽었다는 걸 찝어줘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잘한 몇 가지 예를 가져왔어요. 안 좋다기보다 조금 좀 약한 예를 가져올까 하다가 마음도 여러분 상하고 그럴까봐 그건 안 가져왔어요. 이거는 잘한 예들이에요. 여기 자기 글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자랑스러워하셔도 돼요. 볼게요. 마일스가 이건 편지 보고 반응을 분석하는 글이었어요. 마일스가 학교로부터 퇴출당했다는 편지에 보이는 가정부의 반응을 통해서 그녀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이성에 근거한 사고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문 제자리에 잘 들어가 있죠. 2장에서 가정부도 학교로부터 온 통지문을 읽게 된다. 이 통지문을 가정부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일스가 퇴학 조치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 가정부가 말한 편지 내용이 전발하면 아이가 왜 퇴학 조치를 받았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 보육을 담당하는 가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예, 논문지 전개 그냥 가고 있죠. 물론 그녀에게 이 일이 처음으로 구한 일이고 예, 그녀를 감독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변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스 그로스가 19쪽에서 What has he done? 이라는 질문을 할 때 답변으로 편지를 읽어주고 화를 내거나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Is he really bad? 라고 말하는 점을 보아 그녀가 자신의 순간 감정에 따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건 여기가 이제 예를 드는 장면이죠. 문장을 통째로 들지 않고 상황을 자기가 정리해서 지금 갖다 대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건 요거는 아니고 그 뒷부분이에요. 뒤에서 하인에게 마일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21쪽의 장면에서는 편지를 읽고 혼자 추측한 내용을 떠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가정은 but not to the degree of contaminate라고 말하면서 마일스가 이미 굉장히 나쁜 아이라고 가정한다. 문장이 이제 드디어 인용으로 나왔죠. 증거로 텍스추얼 에비던스로 나왔어요. 여기서 대부분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것 봐 내 말이 맞자고 넘어가요. 근데 이 분석을 잘한 걸 뭐냐면 이는 퇴학을 통보하는 편지가 아이에 대한 그녀의 편향된 상상력을 부추긴 결과이다. 이어서 등장하는 corrupt라는 단어나 contaminate은 한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을 설명하기에는 강한 단어들이다. 여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여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던져놓고 제가 알아서 corrupt랑 contaminate를 쓰다니 벌써 나쁜 걸 가정했구나라고 저더러 알아서 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corrupt랑 contaminate를 보니까 이렇게 벌써 가정부가 해석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걸 써준 거예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마일스를 추측하는 점을 보아 그녀는 좋게 말하면 단시간에 풍부한 상상력을 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순간의 감정을 이성적인 판단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예. 뭔가 더 제가 뭐 왜 이렇게 더 뭐 이렇게 설명을 붙이거나 뭔가 토를 달거나 뭔가 추가 설명을 요구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이 뒤에 가서 딱 설명을 해줘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째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석적 글쓰기에서는 해석의 엄지를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논리 설득력이 강화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두 개 더 볼게요. 잠깐만요. 요거 저는 이걸로 볼게요. 저걸로 잘 안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죠? 잘 보이나요? 제가 읽을게요 또. 낯선 저택의 가정교사로운 주인공은 아직 자신이 만나보지도 못한 학생의 퇴학을 당했다는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아보게 된다. 이는 분명 이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치이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맡을 아이가 어린 나이에 퇴학을 당할 정도로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가정교사의 근무 조건으로서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불안하다는 걸 얘기했어요. 주인공은 이제 문장 나와요. I take what you said to me at noon as a declaration that you never known him to be bad. 라면 그로스 부인에게 재차 묻는다. 이는 자신이 맡을 아이가 본인을 힘들게 하거나 심지어는 컨테미네이트 할까봐 겁을 내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어린 소녀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도 이제 문장 들어가고 나름 설명이 붙었는데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단어 하나를 찝는다든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보다 제가 보려는 부분은 이 뒷부분이에요. 그녀가 편지를 받은 후 불안함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저택에 처음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거운 내용을 다루는 편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알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기인한다. 주인공은 편지를 받은 후 He gave me a second sleepless night라고 말하며 잠 못 잘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꼈음을 밝힌다. 사실은 이 문장 때문에 이 글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It gave me a second sleepless night를 정말 여러 사람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본인이 인용한 사람들 알죠? 정말 여러 사람이 인용했어요. 그 문장을. 두 번째로 밤에 잠을 못 잤다는 문장을 영어 문장을 정말 많은 사람이 인용했는데 그냥 던져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보면 알지 잠 못 잤는데 스트레스 받았겠지 이렇게. 그죠?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딱 정확한 분석 그 증거를 대는 방법이에요. 말하며 잠 못 잘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꼈음을 밝혔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사실 내가 잠을 못 잔 두 번째 밤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직역하면. 그게 라고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봤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내가 이 여자가 두 번째 잠을 못 봤다는 걸 어떻게 해석했다는 걸 넣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한 건. 그만큼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나는 해석을 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좀 찌찌한 것 같지만 좀 치사한 것 같지만 해주셔야 돼요. 그걸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요 뒤로 가면 그녀는 그로스 부인에게 편지를 직접 보여주며 부담을 나눠보고자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로스 부인이 그를 못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히려 부인의 무안함을 덜어내고자 다시 한번 긴장하게 됐다. 이 부분에서 여기도 잘 들으세요. 주인공은 My counselor couldn't read 라고 말하는데 이때 부인을 자연스럽게 counselor라고 칭한 것은 곧 자기 자신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스 부인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던져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 문장을 그렇게 안 하고 문장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카운슬러라고 불렀다는 건 무의식적으로나마 이 여자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드러낸 것이다. 내가 이 문장에서 본 건 주목한 건 카운슬러라는 걸 주목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여자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독자한테. 그거를 해주셔야 인용문이 textual evidence가 textual evidence로서 작용해요. 안 그러고 던져놓으면 그냥 재료들일 뿐이에요. 아직.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내려가요. 여기 이제 제가 또 읽을게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 클래스 홈페이지 자료 학습 자료 하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보시려면 보실 수 있어요. 미스 제설은 가정교사에 있어서 동일시의 대상이면 이게 우리가 최근에 낸 페이퍼예요. 네, 리스폰스 페이퍼. 미스 제설은 가정교사에 있어서 동일시의 대상이며 그 과정을 통해 일종의 동정심과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금 마일즈와의 파워 게임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주제 문장 주고 시작하고요. Chapter 14에서 작가가 성별과 계급으로 인해 느끼는 억압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잘 들으세요. 이전에 자신을 캡틴이라고 칭했다면 지금은 jailer라고 칭하며 마일즈의 possible surprise와 escape을 감시한다고 말한다. 문장을 인용하지 않고 지금 풀어서 영어 단어를 섞어서 썼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문학을 전공해서 문학을 저처럼 업으로 밥 먹고 살려고 그러면 사실 영어랑 우리말을 이렇게 섞어서 쓰면 사실 좋은 글은 아니에요. 구분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페이퍼를 쓰는 학부생으로서 페이퍼를 쓰는 단계에서는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본 건 단어들을 앞에 캡틴이라고 나왔던 자기를 묘사하는 단어와 이제 jailer라고 자기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의 차이점을 잘 잡아내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게 이 글의 장점이라고 저한테 보인 거예요. 이는 그녀가 갖고 있던 기존의 책임감에 의심이 가중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죠? 캡틴과 jailer의 단어의 어감의 차이를 분석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책임감 플러스 감시. 예. 의심이 가중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jailer는 감시의 대상인 마일즈가 independence와 freedom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quote the rights of his sex and situation이라는 단어에서 이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렇듯 예견되는 마일즈의 독립과 자유는 그녀에게 catastrophe인 동시에 revolution이다. 그리고 또 던져놓지 않고 설명을 다시 해줘요. revolution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revolution이라는 단어는 피지 계급의 억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그녀가 자신의 낮은 계급인 여성으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무슨 어떤 식으로 지금 글을 맞춰가면서 자기 의견을 뒷받침해 가는지 보이시죠? 이걸 봐라 이렇게 안 하고 제 손을 잡고 독자의 손을 잡고 가면서 이것 봐 이게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 봐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글이 길어지거나 글이 어렵거나 특히 헨리 제임스처럼 다 여러 겹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글일수록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 안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버팀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또한 마일즈가 You really compare me to a baby girl? 이라고 플로라를 언급했을 때 singularly weak해졌다는 표현에서 높은 신분의 여자아이인 플로라마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화자와 마일즈와의 비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요 아래도 보면 이 글은 계속 되고 재밌는 주장들이 여러 개 나오지만 제가 여러분이 봤으면 하는 건 주장의 내용보다도 어떻게 주장을 뒷받침하는가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토론할 때도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여기 봐.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는 건 이런 걸 드러내는 거다라고 해주셔야지 설득력이 생겨요. 그리고 같은 것은 뭐 이렇게 하면 단어 하나를 꼭 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어에서 드러나는 단어를 찝는 게 유용한 이유는 그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나 뭐 글을 숙제를 하거나 그러면 한 문단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룰 정도의 부피이기 때문에 단어를 짚는 게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지 단어만 찝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긴 글을 쓰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제 자신 있거나 할 수 있으면 구조나 문장 전체나 아니면 줄거리 아니면 어떤 장면의 분위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단어를 찝지 않고도. 예를 들면 뭘 보고 여러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누가 뭘 보고 뭘 어떻게 했고 그래서 가정교가 이런 심리 상태일 때 미스 제설이 나타났다. 그렇다는 것은 요 일련의 순서를 볼 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조금 째째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이 글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또 많이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치밀하게 내가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를 보니까 대강 이런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읽기만 해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문장에 대해서 해석이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걸 설명을 하자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빨리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치사하게 이렇게 째째하게 다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고 이걸 연습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뭐 오늘 글쓰기 할 때도 여러분 이런 걸 오늘 글쓰기 할 거거든요. 그걸 할 때도 이런 걸 뭐 조금 더 주목해서 제가 볼 거고요. 그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기말 시험 때는 시간이 좀 덜 들게 문제를 낼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시간이 모자랐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근데 시간이 모자라면 이렇게 꼼꼼하게 읽기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덜 걸리는 문제들을 내고 대신에 여러분은 좀 꼼꼼하게 분석하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저한테. 아시겠죠? 네. 시험 얘기하면 금방 그렇게 어두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17, 18, 19 같이 좀 보고 글쓰기 좀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 보셨겠지만 17, 18, 19는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일단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지만 19에 가면.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아직 유령이 한번 나오고 한 번 더 유령이 나오기 전에 얘기잖아요. 응. 시험 얘기를 괜히 했나 봐요.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네. 자, 17장에서 일어나는 일 뭐 있나요? 아니면 17장에서 유령이 나왔다고 여러분이 느꼈을 수도 있겠나? 17장 무슨 일이 있어요? 마일스 방에서 얘기해요. 그죠? 마일스 방에서 가정교사가 둘이 얘기를 해요. 오전에 있었던 마일스와 교회 가다 있던 그 가정교사 생각에는 1년의 그 클라이맥스가 지나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럼 18장은요? 네, 플로라가 사라져요. 네, 그죠? 플로라가 사라지는데 가정교사 생각에는 둘이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마일스가 피아노를 쳐서 가정교사를 홀린 사이에 플로라가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제 가정교사는 파악하죠. 그리고 이제 19장은 플로라를 찾으러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죠? 17장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왜 오전에 얘기 한번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all out between Miles and me 그랬잖아요. 모든 게 이제 감춘 것이 없다, 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얘기를 했는데 왜 한 번 더 마일스를 밤에 얘기하는 장면을 넣었을까요? 여러분이 헨리 제임스라면 이 장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일스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했어요. 가정교사도 이상하긴 한데 마일스도 그렇게 순수하고 맑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냐. 물론 그렇게 안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마일스는 어땠어요? 여기서 보니까 마일스가 그래요. 애가 생각 없는 이렇게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얘기 잘해줬는데 되게 그 이제 확고한 게 그 결심이 섰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이 삼촌과 관련돼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페이퍼를 다 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강 의견을 알잖아요. 물론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바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가운데 대강 뭐죠? majority의 의견을 따르자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교사가 감이 좋은 여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 말을 믿을 만하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감이 좋다. 숨기려고 하는 걸 알아챘다. 이렇게 읽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쫙 있어요. 뭐 감은 좋은데 약간 뭐 이렇게 가다가 점점 못 믿겠다 이렇게 가다가 확 미쳐버렸다. 이 여자는 헛것을 보는 큰일 날 여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쫙 이렇게 스펙트럼에 걸쳐서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 가면서 뭐 한 장씩 따져가면서 보고 있는데도 다양한 읽기가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건 대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그 읽기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뭔가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뭔가 안전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 느꼈던 느낌을 믿으시고 그거를 지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미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아시겠죠? 예, 가봅시다. 그래서 마일즈가 여기 다시 한번 마일즈 방 앞에 갔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편지를 쓰다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미스 제솔이 자기가 제일 혐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것 같다고 읽은 사람도 있고 동일시한다고 본 사람도 있고 자기 억눌린 성적 욕망을 그렇게 환각으로 보고 있다고 본 사람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유령이 자기 위치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본 다음에 자기도 이제 편지를 써야 돼요. 정말 드디어 이제 내가 막 지켜왔던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도움을 요청하고 절대 하지 말라는 하나 조건이었던 그거를 이제 깨게 된 상황이잖아요. 편지를 쓰게 돼서 드디어 쓰는데 시작했는데 훅 쓰지 못하고 왜 마일즈 방 앞으로 오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일즈 방 앞에 와요. 편지를 쓰다 말고 못 맞힌 채로. 그리고 왔는데 마일즈가 들어요. 소리를 듣죠. 그래갖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되게 found him in bed very wide awake but very much at his ease. 애가 긴장하고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되게 편안하게 있어요. Well, what are you up to? He asked with a grace of sociability in which it occurred to me that Mrs. Gross, had she been present, might have looked in vain for proof that anything was out. 이것도 보세요. Mrs. Gross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봤지만 뭔가 유령을 본 다음에 특히 초기에는 유령을 본 다음에 유령이랑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직접 묘사하는 걸 듣는 대신에 미스스 그로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로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미스스 그로스가 없을 때도 심지어 이 가정교사는 미스스 그로스를 상정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미스스 그로스가 여기 있었다라면 나는 이렇게 이제 마일즈랑 나랑 대결 상태라는 것. 둘 사이에 뭔가 비밀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있지만 미스스 그로스가 여기 있었다면 뭔가 이상한 김새는 전혀 눈치 못 챘을 텐데 라고 계속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제3자가 봤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는 게 그만큼 마일즈는 편안하고 이게 이제 그쵸.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마일즈가 그만큼 애가 그 타락해서 이게 그만큼 때가 묻어서 이렇게 그 정도 갈등 상황 가지고는 애가 영향 안 받는 거죠. 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나 아니면 진짜 아무 일 없었는데 가정교사가 이렇게 막 드디어 모든 것이 비밀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How did you know I was there?
여기도 이제 보세요. Why of course I heard you. Did you fancy you made no noise? 그러니까 가정교사는 자기 딴에는 조용히 가서 얘가 뭘 하고 있나 자나 이렇게 앞에서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마일스가 들어와 그랬을 때 가정교사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얘가 뭔가 보통 사람은 감지 못하는 이런 걸 감지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알았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마일스 대답을 들어보세요. 너 소리가 났어. 너 소리 안 낸 줄 알았어? 이렇게. 역시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해요. 그죠? 마일스가 정말로 뭔가 아이답지 않은 그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뭔가 아이스럽지 않은 다른 존재와의 컨택이 그런 그 컨택이 있는 존재 역시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감시자의 눈치를 알아채는 혹은 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유령이 누구 왔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상상할 수도 있을 정도이거나 그러니까 마일스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교사가 자기가 내는 소리도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자기 땐 조용히 갔다 그랬지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상황 판단 능력에 또 의심이 가는 거죠. 만약에 가정교사 정말 부시럭부시럭 소리를 내고 갔는데 막 또각또각 소리를 내고 갔는데 자기 딴 조용히 갔다고 생각하고 마일스가 너 어떻게 알았니? 막 이렇게 했다면 여자 쪽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두 가지로 쭉 갈라서 이 장면을 앞으로 나오는 마일스와의 대화를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빡 열어주고 시작해요. 항상 우리가 봤지만 헨리 제임스가 이걸 잘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게 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여러 가지 비평들을 다시 훑어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비평가가 그 Turn of the Screw의 짜증나는 모호함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막 느껴지죠, 여러분? 얼마나 그 비평가가 고생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나면 괜찮은 거예요. 대가도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짜증나는 모호함. 어떤 데서 여기 나오죠. Why the way you bring me up and all the rest. 네가 나를 키우는 방식과 그리고 다른 모든 거 있잖아. 짐짓 모르는 척하고 What do you mean by all the rest? 뭐 다른 모든 것이라니 뭔 소리야? You know. 알잖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가정교사 딴에는 가정교사는 안다고 생각하고요. 마일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마일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정교사가 아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인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아래 이제 보세요. 이 이미지가 잠깐 가정교사의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아이가 거기 침대 위에 누워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대서 이렇게 뭐 어떻게 봤냐면 wistful patient in a children's hospital and I would have given as the resemblance came to me all I possessed on earth really to be the nurse or the sister of charity 수녀예요. sister of charity who might have helped to cure him. 그러니까 어린이 병원에 누워있는 애같이 보였던 거예요. 순간.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다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내가 간호사나 수녀가 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좋다고 생각했다. 헌신적인 선생님이죠. 그 레벨에서 보면 그죠?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에요. Well, even as it was, I perhaps might help. 그리고 이 상태로도 어쩌면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전에 그렇게 하고 도망가겠다 할 정도로 완전히 손을 놨다가 제서를 만나고 다시 책임감을 느끼고 편지를 쓰는 상황에 왔는데 얘를 보니까 애같이 보인 거예요. 다시 뭔가 아픈 애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다시 한번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가정교사 버전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Well, even as it was, do you know you've never said a word to me about your school? I mean, the old one never mentioned in any way.
그랬더니 이제 내가 안 그랬나? 그러면서 이제 애가 시간을 끌어요. 가정교사의 시각에서 보면 애가 시간을 끌어요. He seemed to wander his smell with the same loveliness, but he clearly gained time. 그러니까 뭐 순진하게 보자고 하면 애는 그냥 진짜 그랬나?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랬나? 그러면서 웃는데 가정교사가 보기엔 이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He waited, he called for guidance.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보기엔 시간을 끌면서 뭔가 이 악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guidance. 누군가가 이끌어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Haven't I? 내가 얘기 안 했나? It wasn't for me to help him. 그래서 바로 위에 우리가 봤지만 이 여자분이 감이 좋다 하더라도 어쨌든 들쭉날쭉이 심하잖아요. 바로 위에 막 갑자기 막 사랑과 동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내가 가진 걸 다 주고서라도 애를 구하고 싶다 그랬다가 애가 이제 시간 끌기를 할 정도로 잔머리를 쓰는 걸 보니까 교활한 걸 보는 순간 It wasn't for me to help him. It was for the thing I had met. 내가 도울 수 없었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얘를 지금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만났던 그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게 함의를 해석하자면 이제 다시 한번 내 손을 벗어났구나를 다시 한번 이제 확신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the thing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유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잠깐 막 마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얘한테 정말 솔직하게 질문을 했는데 마음을 열고 너 마음을 나한테 터놔라,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애가 또 교활하게 잔머리를 쓰는 걸 보는 순간 정말 내 손을 떠났구나 얘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가정교사의 입장으로 보면. 가정교사의 버전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몇몇 그래도 꽤 여러 사람이 지적했는데 가정교사가 마일즈가 이제 반항을 했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느낀 건 이제 내가 실패했다는 느낌과 무기력함, 내가 이 아이를 막을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라고 몇 사람이 지적했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 그게 이 가정교사에게 너무나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일을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의무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걸로 나와요. Something in his tone and the expression of his face as I got this from him set my heart aching with such a pang as I had never yet known.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가정교사는 애가 손 쓸 수 없이 저쪽으로 갔구나라고 느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너무 마음 고통스러운 거죠. 아픈 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가정교사 버전으로 보면 So unutterably touching was it to see his little brain puzzled and his little resources text to play under the spell laid on me a part of innocence and consistency. 그러니까 가정교사 보기에 애가 대답을 못하는 게 지금 막 약간 위기에 몰린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계속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계속 순진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위기인 거죠, 나름 애로서는, 마일즈로서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 애가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얘기 안 했나? 왜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가정교사는 지금 이거를 완전한 확신하고 있는 자기 증거로 삼고 있어요. 이 애가 이제 완전히 버려져 타락했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가정교사가 이게 마일즈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지기도 했고 마일즈를 대하는 게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 나와요. 조금 전에 애가 엎은 어린이 환자같이 보였잖아요. 여기 보면 as accessible as an older person, impose him almost as an intellectual equal. 얘가 조숙하다. precocity 나오죠. secret precocity. 얘가 이제 그 악령들과 혹은 나쁜 악령이 되기 전에 나쁜 그 인간들과 교제한 것 때문에 알고 지냈고 뭐 배우고 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애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조숙하고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이 든 사람, 나와 지적으로 대등한 사람을 대하듯이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애를 거의 지금 어리고 애기 같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또 대등하게 동년배를 대하듯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는 행복한 줄 알았지. 나는 너가 행복한 줄 알았지.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고 싶은 줄 알았지. 했더니 Miles는 I want to go away. You're tired of Bly. Oh no, I like Bly. Well then, oh you know what a boy wants. 여기 이제 또 일단 한 겹 봅시다. 이제 가정교사 쪽에서 보고 있고 가정교사의 시각을 우리가 많이 접해요. 특히 이 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가정교사 쪽으로 제 생각에는 가정교사 쪽으로 읽기가 쉬운 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정교사를 믿으면서 읽기가 쉬운 장 중에 하나인데 하나 그것과 거스르는 결이 있다면 가정교사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상한 너무 흑백놀이다 싶지 않았어요? 애가 지금 별말 없다고 해서 계속 있고 싶다 라고 나는 해석했지. 뭐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럼 너 우리 안 좋아해? 약간 극단적이잖아요. 너 여기 이제 여기 싫어? 아니 뭐 싫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남자아이는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라고요. 근데 이제 You're tired. 그러니까 I want to get away. 딴 데 가고 싶어 했더니 You're tired, Bly. 너 이제 질렸어 여기? No, oh no, I like Bly. 괜찮아. Well then. 근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거 아니면 이거. 네가 가고 싶다니 여기가 싫냐? 약간 이런 성숙하지 못한 논리를 적용하는 모습이 보여요 가정교사가.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가정교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정교사의 느낌을 더 우리가 생생하게 전달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you know what a boy wants. 이게 문제예요. 근데 너 남자애라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도 you know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자는 특히 젊은 여자는 남자애가 뭘 원하는지 알면 안 되거든요. 성적인 함의가 담겨 있다면. 그러니까 마일스 한 겹 순진한 마일스를 상정하자면 남자애들은 세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자 선생님과 여자 동생과 이렇게 있으면 깝깝한 거죠. 걔네들이 싫은 건 아니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명히 그게 있어요. 얘기했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남자에 대한 교육은 그랬고 기대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애처럼 보다가 말고 이제 이꼴처럼 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동년배처럼 마치 나와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남자애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거기다가 우리가 봐왔지만 뭔가 모호하게 말을 흐리거나 그러면 빅토리아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은 되게 성적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9살 난 처음 첫사랑해서 그냥 첫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진했냐면 짝사랑인데 막 낯선데 막 혼자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와버린 이 아가씨한테 막 너 남자애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안 되거든요. 성적인 거라면 만약에 뭔가 성적인 게 포함된 거라면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전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너 알 수 없잖아처럼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I felt that I didn't know so well as Miles.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Miles만큼 잘 알지는 못한다. 여기서도 또 성적인 걸 넣어서 읽자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성적인 뉘앙스가 다 깔려 있다고 읽자면 여기는 이제 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다 보죠. 그죠? 성적으로 더 자기가 무지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죠? Miles보다 내가 그쪽으로는 더 모른다. 그래서 이제 화제를 돌렸어요. I took temporary refuge. 말을 돌렸어요. You want to go to your uncle? 근데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이제 그 프로이드식 읽기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가정교사에 억눌린 성적 욕망이 있다. 그리고 그거가 표출되고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글이다라고 읽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게 읽는 전통도 있어요. 예. 그거에 관해서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것도 의미심장하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인 걸 얘기했고 성적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쟤보다 무지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을 돌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디다 돌렸냐면 자기가 짝사랑하는 삼촌한테 말을 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것과 관련되면 이 여자가 억눌리고 자기도 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눌러놓은 무의식적인 그 잘생긴 집주인을 향한 열망이 그 억눌린 욕망이 물꼬를 이렇게 자꾸 찾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어쨌든 그러나 표면적으로 말을 돌린 거기 때문에 말 돌리지 마라. 그랬더니 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해줬지만 마일즈가 아이치고는 단호하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My uncle must come down and you must completely settle things. 여기서 여러분 must 하는 거 느끼셨고 아이답지 않다고 느꼈던 건 아마 그걸 거예요. 거의 명령조에 가까워진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 사람이 리스폰스 페이퍼 보니까 벌써 그걸 노티스 했더라고요. 마일즈가 신분상, 지위상, 권위상 가정교사 위에 있고 그거를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다가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 실력을 행사할 주도권을 관계에서 주도권을 마일즈가 주려고 했던 것이 가정교사에게 충격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많이 잘 봤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싸움이 아니라 컨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일즈가 이제 확보한 거예요, 그죠? He must come, you must do this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는 근데 가정교사가 잡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마일즈랑 엉클이랑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그 점이에요. 마일즈는 자기가 가정교사 대신 자기가 그 집주인의 권위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가정교사는 집주인과 마일즈가 일치하지는 않다. 가정교사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와서 마일즈를 혼낼 수도 있고, 뭐 마일즈를 권위를 박탈할 수도 있고 보내버릴 수도 있고 뭐 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온다면 이제 네가 어떻게 가버리게 하고 싶은 거지. It will be to take you quite away. 네가 딴 데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뭐 이랬더니 딴 데 갈 것이 확신해도 좋아. 뭐 이렇게. 그죠? 만약 그런다면 네가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해도 좋아. Well, don't you understand that that's exactly what I'm working for? 그게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모르겠어? 그죠? 에이전트가 뭐냐면 마일즈예요. 그죠? 내가 지금 너를 I'm working for that. Not you, but me. 이렇게. You will have to tell him about the way you've let it all drop. You will have to tell him a tremendous lot.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또 보세요. Let it all drop. 이게 이제 지금 계속 해석이 여러분 저도 제가 워낙 번역을 잘 못하긴 하지만 말이 계속 이렇게 딱 집어서 선명하게 표현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죠? 모호하게 설명이 돼서 그래요. 영어로 모호한 거 우리말로도 모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Let it all drop. 뭘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죠?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실수했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어쨌든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었겠죠, 가정교사에게. 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얘기니까. 근데 그리고 또 아래 가면 또 이 여자가 그 상상을 또 해요. 만약에 왔는데 다른 데로 안 보내고 원래 갔던 학교에 보내게 된다면 애가 얼마나 처지가 불쌍할까를 또 생각해요.
3개월 동안 안 갔고 뭐 사고 치고 왔는데 또 거기 가야 되면 애가 얼마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어머 갑자기 또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17장 마지막이고 17페이지 마지막이고 그리고 붙들고 안고 막 뽀뽀를 또 해요 애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남학생들 많으니까 요새 엄마들 사이에 제가 남자애를 키우잖아요. 엄마들 사이에 남자애가 컸다 이제 남이다라고 하는 때가 되게 이러면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남 앞에서 엄마랑 손잡고 다니려고 그러지 않을 때 뭐 이런 거예요. 뽀뽀 안 해줄 때 이런. 근데 되게 일찍 일어나요 그 일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마일즈를 끌어안고 가정교사가 뽀뽀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린애한테 하는 행동이고 마일즈는 우리가 알기로 뭐 다르게 타락한 게 없고 하더라도 이제 딴 데 가고 싶다 그러는 애잖아요. 자기 딴엔 자기가 되게 컸다고 생각하는 애라고요. 그죠? 꼬맹이 애기 플로라랑 나랑 똑같이 대접해 그러고 기분 나빠하는 애라고요. 그럼 당연히 끌어안고 뽀뽀하는 건 이제 엄마가 애한테 하듯이 하는 정말 그 성적인 함의가 전혀 없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애가 성적으로 그 깨달음이 전혀 없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자기 의식이 전혀 없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애대하실 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할 리는 없는 거예요. 얘가 마일즈가 순진한 애라 하더라도 악령에 의해 타락한 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근데 막 악령에 의해서 타락하는 애라면 뭐 당연히 그 패트로나이징 하는 걸 싫어하겠죠. 이 여자한테 자기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 I told you this morning.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뭐 걱정하지 말라고 to let me alone. 그죠? 내비둬라. 그죠? 그러니까 마일즈가 이걸 이제 가정교사는 애가 타락했다,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라가고 있는 남자애가 그냥 엄마 손잡기 좀 창피하고 이런 것처럼 볼 수도 있다고요. 예, 그거가 계속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제임스가 마일즈를 묘사할 때 그리고 there was a singular little dignity in it. 그죠? 애가 얘기하는데 뭔가 권위가 느껴져요. 위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면 이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여자가 어떻게든 편지 썼다. 나 삼촌에서 편지 썼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등 돌리면 얘를 완전히 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편지 쓰기 시작했다 했더니 끝내라. 그랬더니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너 가기 전에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마일즈가 드디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죠? It made me drop on my knees beside the bed and seize once more. 그러니까 마일즈가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은 표정을 드디어 했어요. 가정교사가 보기에. 그래서 뭔가 얘기가 통하겠구나 싶어서 It made me drop on my knees. 그리고 무릎을 꿇고 beside the bed and seize once more the chance of possessing him. 네, 다시 한번 걔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취했다. possessing him. 소유하다 일단 되고요. 그죠? 그리고 possessed 하면 또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귀신 들렸다 할 때 possess를 써요. 그죠? He's possessed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정교사가 자기가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 실제 악령은 없고 정말 위험한 존재는 가정교사다. 혹은 악령은 가정교사가 만들어낸 것이다 할 때 이런 증거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자가 possessing him. 누가 누구를 possess하는가. 그 악령이 들렸다고 지금 생각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여기다 이렇게 쓰냐고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알지만 그래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바람이 불었다고 느껴지고 초가 꺼졌는데 마일즈가 내가 껐어 이렇게 얘기하죠. I just want you to help me to save you. 내가 널 구하려고 그래. 내가 널 구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형상으로 가정교사 설명에 의하면 촛불이 바람이 부른 것 같았는데 촛불이 꺼졌고 마일즈 말로는 자기가 껐다.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마일즈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애가 소리를 지를 정도로 가정교사는 놀랐다는 건 확실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18장. 여기 18장에 보면 또다시 애가 너무 괜찮아요. 그죠? 어제 그 가정교사랑 나름 이렇게 세력 마찰이 뭔가 그래도 의견 마찰이 있었음을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혹은 그거를 메이크업 보상해주고 싶은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자꾸 가정교사가 쓴 글이니까 가정교사의 표현이 자꾸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They performed dizzy feats of arithmetic, soaring quite out of my feeble range and perpetuate. 애들이 산수를 막 너무 막 뛰어나게 하는데 soaring quite out of my feeble range. 이상하게 약간 패배주의가 약간 있나 싶을 정도로 나보다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표현이 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 뛰어난데 거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나는 그 정도 못하는데 라는 게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애들이 이제 가정교사를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를 나쁘게 보고자 하면 이제 그 룹에 갇혀서 순환 논리에 갇혀서 애가 잘하면 저런 애가 쫓겨나다니 역시 뭔가 사악한 게 뭐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없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못하면 당연히 못한 게 증거가 되는 거죠. 애가 바깥에 밤에 나갔다든지 이러면 거봐라. 이렇게 되고 애가 잘해도 저봐라. 저런 애가 어떻게 그럼 쫓겨났겠니.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가정교사 논리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이런 애가 도대체 어떤 악에 노출되었길래 그거를 지가 정말 나쁜 짓을 그럼 했으면 어떡하지? 그냥 보고 배운 것만이 아니라 지도 그 짓을 했으면 어떡하지?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랑 연결돼서 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악하면 이제 성적인 것이 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냥 가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일즈가 데려가서 피아노를 치고 여러분 다 봤지만 거기도 약간 이제 가정교사 편에서는 마일즈가 마치 마법을 쓴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애가 홀린 거예요. 그죠? 가정교사는 그렇게 믿고 만약에 우리가 쭉 마일즈를 의심해 왔다면 뭐 이렇게 유령 현상, 초자연적 현상으로 촛불이 커졌는데 내가 껐어 이럴 정도로 그 유령을 커버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애라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거의 악령의 세계와 교류하는 이런 남자애라면 뭐 무슨 짓인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일즈 쪽에 문제가 없고 이제 가정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려고 치면 자기가 그 근무 태만이죠. 후원화를 보고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마일즈가 피아노 쳐주니까 거기가 음악이 물론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뭐 잠깐 의식을 놓은 거잖아요. 잠깐 경계를 소홀히 한 거예요. 애가 여러분 이제 요새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애가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부모가 안 보고 있었다 애를.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막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집 밖으로 멀리 나갔어요. 또 보면.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찻길 있고 이런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애를 보는 사람이 애가 눈 밖으로 나가서 멀리 나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정교사를 의심하고 나쁘게 보자고 치면 되게 편리하게 마일즈가 나를 홀려서 뭔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몇 사람이 이 가정교사를 이렇게 본 사람, 그렇게 읽은 사람, 여러분 리스폰스 페이퍼를 제가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과하게 영웅 심리가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과 부담감에 일을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고 더 어렵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제 아하 이것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일즈를 내비두고 플로라를 찾으러 가면서 마일즈는 그냥 저기 있어 하면 되는데 미시스 그로스한테 퀸트랑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상황 위기 상황임을 더 확대하는 거죠. 뭔가 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 마일즈는 집에 있어 안 나갈 거야 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퀸트랑 있고 같이 얘기하고 있어. 네. 근데 마일스도 문제 있고 가정교사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느 문제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마침 질문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 나오거나 범죄자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 분석하는 여러분의 결론이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화자는 이 남자는 미쳤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거기가 시작 지점이어야 되거든요.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나가 중요하고 왜 미쳤나가 중요하고 미쳐서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마일즈도 문제 있고 가정교사도 미쳤고 라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일즈의 문제는 뭐고 가정교사 미쳤는데 어느 지점이 미친 지점이고 어느 지점이 안 미친 지점이고 왜 이렇게 미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미스 제슬의 중요한 이유는 미쳐서 보고 있는 거라면 왜 미쳤는데 머리에 꽂꽂은 다른 유형을 안 보고 요 유형을 보느냐는 중요하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안 미쳤다 하더라도 예. 왜 그때 나타나는가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둘 다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야죠. 자, 여기 보셨어요? The trick's been played. 이거 읽으면서 찜찜하셨어요? 네, 드디어 tricks been played. They've been successfully worked their plan. 걔네들이 드디어 성공했어. He found the most divine little way to keep me quiet while she went off. 완전히 마일즈 탓이죠. 뭐 이렇게 진짜든 아니든 어쨌든 마일즈 책임이에요. 일어난 일의 책임이 다 마일즈한테 있어요. 자기는 지금 뒷수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Divine, Mrs. Gross bewilderedly echoed. 그러니까 divine이 사실 악령이면 가장 대치되는 단어잖아요. 신성한 거니까 divine은. 그러니까 아이러닉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름 이제 sarcastic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Infernal then, I almost cheerfully rejoined. 이 여자 왜 almost cheerfully 말장난해요? 사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드디어 자기마저 넘어갔는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He has provided for himself as well, calm but calm. 여기 almost cheerfully 약간 찜찜해요. 뭔가 이제 드디어 내가 나설 때인가라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약간. 막 미시스 그로스랑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막 어떡하지 쩔쩔매는 거랑 막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막 퀸트 쟤는 내버려 둬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내 행동 대장처럼 막 뭔가 약간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여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일단 끝내고 조금 여러분 써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읽으면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You leave him so long with Quint? Yes, I don't mind that now. 퀸트랑 있는데 괜찮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플로라가 나가서 미스 제설이랑 있는 게 문제인데 그럼 마일즈는요. 또 악령이랑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그냥 나가잖아요. 신경 안 쓴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써. 그랬더니 미스 교스의 질문이 Because of your letter? 너 편지 때문에 그래?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되셨어요? 마일즈를 그렇게 지키려고 그랬고 마일즈랑 플로라랑 같이 구해내려고 그랬는데 마일즈는 이제 신경 안 써. 그랬더니 이제 미스 그로스는 편지 때문에 그래? 이게 왜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왜 그로스가 because of your letter 하는지. 그리고 이제 대답을 그래 이렇게 하는 대신에 편지를 꺼내요. 과정교사가 그죠? 그리고 편지를 붙이려고 거기다 그 나가는 편지 두는 데다 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제 편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일즈는 이제 내버려 두는 거는. 그죠? 이제 이따가 잠깐 이거 빨리 보고 남은 거 빨리 보고 여러분 한 문단 할 수 있는 난 써보라고 할 텐데 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이 편지에 대해서, 요 편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등장한 이 편지에 대해서. 자, 그 19장 빨리 볼게요. 그 여러분 다 19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나갔더니 그 집에서는 호수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가정교사가 생각해요. 말을 덧붙여요.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호수는 아닐 수 있을 거다. 근데 내가 그때는 호수라는 이름이 걸만들 정도로 물이 크고 넓어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말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경험이 적었고 세상에서 본 게 없었으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그래서 가서 배 있는 데를 찾았더니 배가 없고 건너편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미세스 교스는 없나 보다 그러는데 확신하고 있죠. 건너갔다. 배 타고 건너가서 배를 숨겼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앞에 나온 설명이 중요한 이유예요. 커다란 호수면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 배를 저어갖고 배를 숨겨갖고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인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턱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 있는 호수 같은 걸 생각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이렇게 연못, 그 깊은 연못도 아니고 sheet of water이라고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물놀이 할 수 있는 깊지 않은 애들 물장난할 수 있는 정도의 물 웅덩이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또 해석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자애가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정말 작은 물가라서 애가 그냥 이렇게 충분히 애들 놀이보트 같은 거라서 하고 갈 수 있었을지 우리는 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갔더니 정말 있을 거라는데 배가 숨겨져 있었고 가정교사의 말에 의하면 못 보이게 아주 의도를 가지고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 애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또 충돌해요. 가정교사는 본 순간 얼마나 의도적으로 애가 숨겼는지를 파악해요. 그죠? 읽을 수 있었다고 딱 그래요. 근데 애는 나왔을 때 별로 이렇게 막 어머 들켰네 이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미스 그로스가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 애에 대해서 무서운 걸 가정하고 있잖아요. 가서 안고 플로라가 이렇게 가정교사를 쳐다보는 걸 보고 가정교사는 차라리 미스 그로스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스 그로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설명하는지 알고 있죠? 이렇게 네. 근데 또 그걸 다른 한편 생각하자면 미스 그로스는 할머니 같은 내가 뭘 해도 이쁘다 그러는 존재고 가정교사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이제 옳고 그른 걸 가르쳐야 되니까 혼낼 수도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눈치를 당연히 더 봤을 수도 있죠. 할머니야 뭐 다 좋다 그러지만 엄마는 나를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정교사는 뭔가 다른 거, 아이와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애가 이제 플로라와 나 사이에서도 마일즈와 나 사이처럼 이제 다 비밀은 없게 됐다 이렇게 약간 생각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애는 뭐 너 왜 모자 안 쓰고 나왔어? 그리고 뭐 너도 모자 없잖아 뭐 이렇게 나오고 마일즈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드디어 애들 앞에서 이 선생님이 가정교사가 미스 제설을 얘기하죠. 마일즈가 어디 있어? 물어봤더니 가정교사 생각은 둘이 짰잖아요. 그러니까 마일즈랑 스쿨룸에서 퀸트랑 있다는 걸 얘가 모를 리가 없다. 라고 가정교사는 생각한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가 미스 제슬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주면 마일스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 앞에서 미세스 그로스 부인 앞에서 미스 제슬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이 가정교사가 그동안 네가 미스 제슬과 만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게 다 지금 노출됐어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어떻게 숨을 수도 없고 모호하게 감출 수도 없이 이제 그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거기까지 하고 잠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아무 종이나 다시 한번 꺼내서 편지, 집주인에게 쓴 편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생각나는 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 편지와 다른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면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멋진 글이나 말이 앞뒤가 맞는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 편지가 집주인을 소환하는 이 편지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 문단만 써주세요.